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잠시 여러분의 길을 책임지게 된 DJ 민정입니다. 어느새 여름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면 뜨거운 햇볕에 지치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만 있자니 조금 아쉬운 계절이죠. 오늘 저와 함께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준배님, 시영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여름 안녕 진해야오는 마을 라디오 체험 프로그램 DJ의 경험을 선물합니다의 수료 방송입니다. 세 사람이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아무래도 덥다 아닐까 싶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 두 분은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계신가요? 먼저 시영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보드게임 카페를 가곤 했어요. 시원한 실내에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는 거죠. 보드게임 카페 너무 좋죠. 에어컨도 시원하고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더운 것도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어떤 게임을 하셨나요? 광기의 저택이라는 호러 보드게임을 했는데요.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꽤 오싹해져서 더위를 피하는 데 제격이었답니다. 저도 보드게임을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면서 더위를 극복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시원한 에어컨에 호러 게임까지. 더해지면 더위가 싹 달아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더울 때 한 번쯤 추천합니다. 다만 무서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시영님의 여름나기 비법은 시원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등골까지 시원해지는 호러게임 즐기기였네요. 그렇다면 준배님만의 더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피서를 가는데요. 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를 보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도 좋네요. 같은 여름인데도 각자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곳도 중요하지만 역시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냉면, 팥빙수, 수박처럼 이름만 들어도 여름이 생각나는 시원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시영님은 여름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름 하면 역시 수박이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멜론을 자주 먹었어요. 그냥 멜론만 먹은 게 아니라 멜론에 이탈리아 햄인 하몽을 얹어서 먹어봤답니다. 멜론의 하몽이요? 과일의 햄이라니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선 조합인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정말 잘 어울리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멜론의 달콤함과 하몽의 짭짤함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단짠단짠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꽤 중독된다고요. 이야기만 들어도 그 맛이 상상되는데요. 시원하고 달콤한 멜론에 짭짤한 하몽이다. 청취자 여러분도 올여름이 가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배님은 어떠세요? 여름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여름에 밀면을 즐겨 먹는데요. 아무래도 쫄깃한 면발과 또 시원한 육수 때문에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밀면이요. 정말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맞습니다. 이런 음식 이야기만 들어도 각자의 여름을 보내는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라디오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음악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바다로 떠나고 싶어지는 신나는 노래도 있고 여름밤에 듣기 좋은 잔잔한 노래도 있는데요. 시영님은 여름만 되면 꼭 듣는 노래가 있나요? 사실 저는 여름이라고 해서 특별히 찾아 듣는 음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대신 더울 때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듣는 음악보다 직접 부르는 쪽이군요.
맞아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다 보면 더위도 잊게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노래방도 훌륭한 여름 피서지네요.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음료도 있고 신나게 노래까지 부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단 너무 열창하면 다시 넣어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에어컨을 풀로 틀어야겠는데요? 노래 한 곡 부르고 더워지면 에어컨으로 식혔다가 다시 노래 부르고 완벽한 여름 순환 시스템이네요. 그렇다면 준배님은 어떠세요? 여름에 특별히 생각나는 음악이나 자주 듣는 노래가 있나요? 아무래도 여름하면 바다와 관련된 신나는 노래를 즐겨 듣게 되는데요. 싹스리의 다시 여름 바닷가, 이 노래가 제일 제가 많이 듣는 곡입니다. 싹쓸이 역시 여름엔 신나는 노래가 좋죠. 네, 떠오르기만 해도 흥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싹쓸이. 다시 여름 바닷가였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음악까지 들으면서 여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겠죠?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밤에도 에어컨을 계속 켜놓게 되는데요. 시영님은 여름철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더울 때 에어컨 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능하면 자연 바람을 쐬는 것도 좋아해요. 특히 밤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선풍기만 틀어놓고 자는 것도 꽤 매력적이랍니다. 확실히 에어컨 바람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밤에 살짝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누워 있으면 아, 여름이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특히 여름밤에 가끔 신선한 바람이 불면 기분이 정말 좋죠. 그렇다면 준배님은 여름철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기는 게 있으신가요? 전 저 여름에 열치열로 아침에 러닝을 주로 합니다. 5km를 뛰고 나면 아무래도 상쾌하고 또 그날 하루가 잘 풀리게 되더라고요. 러닝도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역시 여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몸에 맞게 건강을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준배님, 시영님과 함께 나만의 여름을 지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호러 보드게임으로 등골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부터 멜론과 하몽이라는 색다른 여름 음식, 그리고 시원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꼭 멀리 여행을 떠나야만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가까운 곳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재미있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여름이라도 사람마다 즐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은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시원한 공간에서 보내는 여름도 좋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여름도 좋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름도 좋겠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만의 여름 풍경도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의 여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그렇죠. 2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진해의 구도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해군 사관학교 이전 가능성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80년 역사의 전통 해군사관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희 마을 라디오 참가자 중 한 명인 지아님도 같은 반응이었는데요. 지아님에겐 해군사관학교 생도 오빠들과의 추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다고 하셨죠. 맞아요. 학창시절 생도 오빠들이 일요일 4시 정도가 되면 복귀한다고 해서 옛 진해 도서관에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책을 보며 복귀하는 우리 생도 오빠들을 넉넉히 많이 바라보곤 했다죠. 옛 진해 도서관 자리는 창원시 진해가족센터로 바뀌었대요. 또 구도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을까요?
장북산공원도 꼭 들어가죠. 3살 때 아빠가 장북산공원에서 벚꽃 필 무렵 목마를 태워줬던 모습이 지금도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장북산의 추억은 여전히 아빠와 행복했던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음, 역시 구도심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해여고인데요. 진해여고 졸업생 언니의 이야기가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진해여고는 지금 로망스 다리 옆에 위치해 있는데 진해여고 교정이 참 예쁘다는 이야기가 쭉 전해져 내려왔죠. 2002년 언니가 고1 무렵 드라마 로망스가 진해여고 앞 로망스 다리에서 촬영을 해서 무척 설렜다고 하네요. 로망스 하면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장면이 정말 생각나네요. 혹시 시영님은 학창시절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으셨나요? 저는 체육 선생님을 유달리 좋아했어요. 100m 아이유 이러면서요. 지아님도 그때 당시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신 체육 선생님과 반 학생들이 그 다리 옆을 산책하며 스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스승과 제자가 끈끈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들었죠. 준배님, 시영님, 혹시 진해에 해양극장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 거기서 천만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를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많지는 않고 슈퍼같이 물과 가서도 팔며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 영화 같다고 할까요? 정말 지금의 40, 50대들에게 데이트 장소로 제격했던 곳이 바로 해양극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도심 얘기를 나누다 보니 먹거리 얘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다들 진해 동부의 센터 가보셨나요? 네, 지금은 이전했지만 원래 석동 주공 아파트 근처에 있을 때 가봤어요. 네, 저도 동부센터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요. 동부센터는 1990년대 유명 횟집이어서 부모님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과거로 회귀해 보겠습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의 명물 DJ 난영쌤 역시 구도심 제왕산 자락에 위치한 남산초 졸업생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한 반의 학생이 무려 60명이었다고 하네요. 60명, 60명이요. 60명이나요? 네. 요즘에는 운동회나 현장 체험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천군백군나로 목숨 걸고 승벽을 발휘했죠. 저도 난양쌤에게 들었는데 부채춤, 마스게임도 준비하고 군항제 때도 학생들의 시가 행진과 중원 로타리에서 여성 학생들의 강강술래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진풍경이겠네요. 시영님, 준배님 혹시 군항제 가보셨어요? 그럼요. 군항제 시즌이면 친척들이 멀리서 놀러와 부모님과 함께 중원 로터리며 탑산을 오르내리고 관광 가이드도 하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죠.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해구 도심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세개의 로터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러시아식 건축물과 로마 양식 로터리로 구현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일본인들은 로터리 중심 시가지에 살고 조선인들은 일을 마치고 경화동 하구지 등지에 거처를 두고 살았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죠. 저도 보진 못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중원 로터리 자리에 거대한 팽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90년대 어렴풋이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중원 로터리는 지금과는 달리 지게탑에 분수대가 있었고 거북선도 함께 있었죠. 맞아요. 시대에 따라서 진해를 상징하는 시계탑과 분수대가 사라지고 지금은 잔디가 쫙 깔린 중원 로타리가 되었죠. 그리고 추억의 맛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버지 월급날이면 가끔 갔던 중국 화교들이 운영한 혜태만두, 어머님의 최애 양가점 백장미. 백장미는 전국 유명 제과점 파티시들도 진해 백장미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갔다고 하셨죠. 또 쫄면이 진짜 맛있었던 중앙시장 사리양 분식, 양분식 피노키오와 돌고래 분식, 심야시간 택시 기사님들의 아지트 1호 분식까지 추억의 이름이네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불과 몇 해 전 사라진 선악곰탕까지. 모두 너무너무 그리운 이름이네요. 이렇게 진해 구도심 이야기는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본 방송은 2026년 문화음을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네마을 라디오는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더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름 안녕 지네 야호의 DJ 민정 시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름도 진해 구도심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지네 야호! 야호! 우!